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8시 15분에 유튜브에서 김조영을 검색하시면 가장 최신의 동영상을 보실 수 있는 법률사무소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구독을 해주시면 8시 15분에마다 통지가 가겠습니다. 자, 유치권 강의를 이제 계속해드리겠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 유치권 문쟁 2강째인데요.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유치권을 넘겨받아가지고 그것을 재테크적인 측면에서 이익을 챙길 수 있는가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익을 챙긴다 그러니까 좀 직설적인데 좀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겁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건설전문변호사, 재건축 재개발 전문변호사로서 약 26년간의 2천여 건의 부동산 건설 재건축 재개발 소송을 제가 직접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을 앞으로 자세하게 계속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자주 이 강의를 구독하셨다가 유치권에 관련된 강의가 올라오면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유치권의 그 법률적인 성격상 이전이 가능한가? 어떤 경우에는 이전이 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격에 따라서는. 그럼 유치권은 저 사람이 공사대금을 못 받아가지고 점유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전을 한다는 것은. 자, 보겠습니다. 유치권의 성격 중에 수반성이라는 게 있어요. 수반성. 따라다닌다는 그런 한자입니다. 이거는 유치권뿐만이 아니고 담보물권이라는 민법상 물권의 성격에 나오는 건데, 유치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이 양도되고 그 점유하고 있는 목적물도 같이 점유가 이전이 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이라는 것이 해가지고 유치권도 그 채권을 양수한 사람한테 이전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사고 팔고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공짜로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A가 공사대금 채권으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면 금방 채권 회수가 안 됩니다. 경매 넘어갈 때까지 기다려야죠. 경매가 넘어가게 되면 또 그냥 자기가 배당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낙찰받은 사람이 돈 줄 때까지 기다려. 여러 가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권 행사가 지나다니다 보면 프랜카드가 붙어 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길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고급 빌라를 공사하는 그 현장에 이미 입주된 지가 제가 기억에 10년이 훨씬 넘었어요. 계속해서 한쪽 집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 프랜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소를 못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어려워지니까 안 되겠다. 이 채권을 좀 다른 사람한테 약간 가격을 헐값에 팔고 난 채권을 돈을 받아가지고 빨리 내 사업을 하자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될 경우는 B한테 약간 헐값에 양도하고 점유도 인정해주면 유치권도 양수받은 B한테 이전이 됩니다. 따라서 유치권 행사를 오랫동안 하고 있는 현장의 채권자에게 제가 그 채권에 많이는 못 드리고 이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현금으로 드릴 테니까 그걸 받으시고 유치권을 저한테 양도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양도받아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채권자는 채권의 일부를 현금으로 보전받아가지고 자금 수정이 수월해지고 또 양도받은 새로운 채권자는 원래 채권 액수보다 작은 금액으로 양도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채권을 모두 변제받으면 이익이 커질 수가 있죠. 일종의 부실채권 하는 행사는 NPL하고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 눈에 띄는 유치권을 찾아가서 현금을 주고 양도받아가지고 뒤에 계속해서 제가 강의 드릴 그런 내용으로 채권 회수를 빨리 한다면 누이 좋고 매부돌수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전을 받아가지고 이익을 발생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뭐 경매를 받더라도 싼 금액으로 자기가 받으면 좋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유치하고 있는 물건 대부분이 이제 부동산이겠죠. 동산도 마찬가지겠지만 부동산 물건이 가치가 채권 액수보다 더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채권을 내가 10억을 행사해야 되는데 이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이 부동산은 팔아봤자 8억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하면 얘기가 좀 날라겠죠. 보통의 경우는 유치하고 있는 부동산이 채권 액수보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땅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땅하고 건물하고 같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채권 액수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누가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좀 가치가 있는 경우가 더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예를 들면 건물을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건물을 다 지어놔놓고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받지 못한 금액이 공사대금의 전액이 아니고 일부 잔금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그 건물은 훨씬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물건보다 채권 회수가 더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유치권자한테 지급하는 금액이 채권액보다 적어야죠. 그래야 나도 남을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적임금을 하기 좋지만 협상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최소한 80%는 이하여야만 되지. 왜냐하면 여러 가지 기간도 길어지죠. 또 채권을 집행하는데 비용도 들어가게 되죠. 이럴 수가 있으니까 80% 밑으로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전한 다음에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하든지 또는 채권에 의한 판결을 받은 후에 강제 경매를 하여 원금을 회수로 하는 것이 이익을 발생시키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중간중간 계속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홈페이지인 r119co.kr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나홀로 소송인데 그 오른쪽에 쉽게 푸는 부동산 법률 지식란에 유치권단에 차곡차곡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많이 방문해 주시고 유튜브도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